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에 나타난 표현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수업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수많은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공익광고일 수도 있고 물건을 소비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 광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 표현에는 사실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장된 것도 있고 숨기려고 하는 것들도 있나 봐요. 오늘은 그러한 표현들 중에 적절성, 즉 적절하다는 말은 그 표현이 꼭 알맞다는 뜻이거든요. 그 표현이 알맞은지 아니면 과장되어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광고 장면을 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했거든요. 1번 보니까 뭘 이렇게 많이 시켜? 다 못 먹으면 남기면 되지. 두 번째, 냉장고의 음식들은 다 어쩔 거니? 그러니까 다 버린다고 하네요. 남은 음식들을 싸달라고 할까? 싸가긴 뭘 싸가? 창피하게. 이런 식당 가서 이렇게 많이 행동하죠. 선생님 같으면 알면서도 귀찮아서 싸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가 좀 있긴 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경제적 손실 연간 약 40조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붉은 글씨로 좀 더 강조가 되어 있고요. 중형차 100만 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영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뭘 이렇게 많이 시켜? 아유, 다 못 먹으면 남기면 되지. 아유, 냉장고에 음식들은 다 어쩔 거니? 다 버릴 거예요. 여보,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할까? 싸가긴 뭘 싸가, 창피하게.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광고 잘 살펴보았죠? 이번엔 교과서에 나온 질문들 토대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엇과 비교했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과 비교했죠?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는 중형차 100만 대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네요. 이번엔 자동차가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준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쫙 떨어지고 있죠. 바다에 이렇게 자동차들이 수없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 이렇게 떨어져서 물속에 잠기기도 했고요. 어떻게 했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이 쓰레기들이 음식물 쓰레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툭 떨어지는 이렇게 모습과 똑같아서 자동차가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으로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광고를 눈에 쉽게 띄게 하려고 광고의 글자와 색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이랬어요. 광고의 글자와 색깔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면 여기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시켜? 다 못 먹으면 남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질문과 대답. 싸달라고 할까? 뭘 싸가지고 가? 창피하게. 그쵸? 이렇게 해놓고 여기 부분 보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글자를 여기 보면 연간 20조 원이라고 흰색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강조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바탕 화면을 나타내었어요. 특히 내용은 뭐라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만큼 된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보면 중요한 내용의 글자를 흰색 그리고 배경은 붉은색으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소리를 들으며 광고를 보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처음에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영상을 가지고 화면과 소리, 음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도 더 강조가 되었어요. 그렇죠? 봅시다. 광고에서 인상 깊은 사진이나 그림, 글, 소리를 찾아봐요. 그리고 광고 내용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사용한 글씨체, 그리고 크기와 색, 화면 고도와 색감, 반복되는 말 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3번 광고 중형차 100만 대를 버렸다를 다시 보고 광고에 드러난 의도와 표현의 특성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야, 뭘 이렇게 많이 시켜? 아유, 다 못 먹으면 남기면 되지. 아유, 냉장고에 음식들은 다 어쩔 거니? 다 버릴 거예요. 여보,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할까? 싸가긴 뭘 싸가, 창피하게.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예, 다 봤죠? 보면 어때요? 광고를 알리려는 내용이나 대상을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도록 표현했죠. 잘 기억하게 하려면 인상 깊게, 눈에 들어오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광고 처음 부분에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이 그렇죠. 참 인상 깊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비슷하게 자동차가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버리는 것과 음식을 버리는 것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오래 기억하도록 한 것 같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가 떨어진다. 그렇죠? 음식물 문화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을 오래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죠? 예.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 광고를 보고 표현이 적절한지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했거든요. 이게 어떤 광고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두 개가 있어서 여기랑 같이 그 다음 장에 나가는 것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료하고 따분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을 때 당신의 일상에 신바람이 일어난다. 건강해지려고 아령도 들고 줄넘기도 해보지만 체력이 여전히 바닥일 때 당신의 건강에 신바람이 일어난다. 와, 당신의 즐거운 일상과 건강한 체력을 책임져 줄 단 한 가지 신바람 자전거. 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음 장에 소비자 만족도 1위래요. 와. 그리고 독보적인 디자인, 튼튼한 내구성, 독보적인 디자인과 튼튼한 내구성을 인정받아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바람 자전거, 기분 최고, 와, 건강 최고, 기술력 최고, 신바람 자전거가 이 최고의 것들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그렇죠? 자, 이 신바람 자전거 정말 대단한 자전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 의심이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문구에서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을 써보세요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나요? 당신의 일상에 신바람이 일어난다 이랬어요. 당신의 일상에 신바람이 일어난다. 여기 당신의 건강에 신바람이 일어난다. 또 뭐 이렇게 신바람 자전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볼까요? 자전거를 탄다고 누구나 신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누구나 신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과장되었다. 자전거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당신의 즐거운 일상과 건강한 체력을 책임져 줄 단 한 가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의 즐거운 일상과 건강을 책임져 줄 단 한 가지. 여기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단 한 가지라는 거. 신바람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제품은 다양하죠. 달리기를 해도 좋고 줄넘기를 해도 좋고, 그죠? 그 요즘에 어떤 거 있었지? 빠르게 걷기, 그죠? 걷기, 등산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건강한 체력을 책임져 주는 것은 자전거뿐만이 아니다. 다른 운동들도 즐겁게 그리고 재미있게 체력을 길러줄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축구가 될 수도 있고, 농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구기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 윗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달성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언제 했는지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대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도 1위 해놓고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분 최고, 건강 최고, 기술력 최고, 신바람 자전거가 선사한다. 여기 최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고라는 표현에는 비교의 대상이 없죠. 다른 자전거 회사가 최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자전거가 아니라 나는 다른 운동으로 최고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표현에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광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 무조건, 절대로, 최고, 100% 같은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죠. 왜? 실제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완벽한 제품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소비자의 판단력, 우리 친구들이 물건을 살 때 또는 상황을 판단할 때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적으로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 다음 볼게요. 광고에서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을 알아봅시다 했어요. 깃털 책가방. 야, 이번엔 책가방이 이런 깃털보다 더 가벼운가? 깃털 같은 책가방이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보다 가벼울 수 없다. 초경량 책가방. 경량이라는 건 가볍다는 뜻이죠. 가볍다. 이번에 또 뭐 경량 패딩 하면서 겨울에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가벼운 모양입니다. 교과서를 모두 넣어도 찢어질 염려가 없는 튼튼한 재질. 이야, 교과서를 모두 넣었는데도 찢어질 염려가 없다. 거품 없는 가격과 최고의 품질. 한국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만든 책가방. 맨드 단맨드 깃털처럼 가벼운 깃털 책가방. 야, 이런 가방 있으면 진짜 선생님도 사고 싶은데. 책가방을 살 때에는 깃털 책가방을 사세요. 세련된 디자인과 특수한 가공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우수 제품입니다. 깃털 책가방 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죠 뭐. 무엇을 광고하나요? 그렇죠. 깃털 책가방을 광고하고 있네요. 광고 문구에서 과장하거나 감추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보다 가벼울 수 없다. 초경량 책가방 했는데 더 가벼운 책가방이 있을 수 있죠. 이거보다 더. 가방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깃털 책가방. 그러면 가볍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근데 다양한 수만 회사가 이런 제품을 만들 텐데 깃털 책가방보다 더 가벼운 책가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교과서를 넣어도 찢어질 염려 없는 튼튼한 재질 이 부분인데 이러면 평생 갑니다. 평생. 그죠? 평생. 그러면 가방 하나만으로도 집안 대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내가 사면 선생님 아들, 손자,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때까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찢어지지 않는 천은 없으므로 당연히 과장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거품 없는 가격과 최고의 품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회사 제품이 이 회사 가방의 값보다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거품 없는 가격과 품질은 과장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만든 책가방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진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맨드 안 맨드 깃털처럼 가벼운 깃털 책가방 이렇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깃털과 같은 무게의 가방은 있을 수 없으므로 과장되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패딩 있잖아요. 패딩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오리털이나 거위털이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깃털 하나 싹 뽑아서 들어보면 그게 얼마나 가벼워요. 가방이 그만큼 가볍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과장된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고의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했어요. 볼까요? 옷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보고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일부 품목만 그렇죠? 뭐 70% 세일, 무슨 정리, 품목 정리, 점포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가보니까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잘 안 팔리는 것, 인기 없는 것, 얘네들만 이렇게 할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고 내용을 비판 없이 믿으면 제품을 비싸게 살 수 있어. 야, 이거 최고다.
정말 우수합니다. 다른 곳에선 이런 상품 구할 수 없어요 라고 선전했는데 광고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보고 다양한 광고를 비교해보고 물건을 사는 현명한 소비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될 경우 제품은 품질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위이고 과장 이 말 자체가 제품 품질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광고는 상품이 잘 팔리게 하려고 상품 기능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합니다. 부풀리는 것을 우리는 과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있지도 않은 상품 기능을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광고를 허위 광고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술술 써지는 연필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교과서에 이게 소개되기도 한 것 같았는데 이 연필만 쓰면 막 써진다는 거예요. 시험지 답도.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이건 허위지 뭐 허위. 그러면은 이 연필만 사면 뭐 연필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뭐 잠을 잔다거나 해도 마술 연필이고 요술 연필이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예. 오늘은 그 광고, 특히 광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의 적절성, 알맞은지, 그렇죠? 알맞은지, 과장된 것인지, 과장은 뭐예요? 부풀린 것, 혹은 허위인 것인지, 허위는 진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광고에 어떻게 나왔고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예, 그럼 수고했습니다.